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놀러와.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쵸? 거의 맞아요. 추워졌어요. 한 달 만인가요? 그 사이에 엄청 추워지고 우리 옷도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익숙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실버버튼. 네, 루나 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제가 뭐가 있다고 또 불러주신. 너무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가요. 저희 좀 묻어가게.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네, 루나님이 맞아요. 오셨기 맞아요. 때문에. 덕분입니다. 뭐 멘탈도 폭발하고 여러 가지가 폭발하는데 여튼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거 한번 보고 약간 보고 말씀드릴게요. 같이해요. 우리. 비싸셔서. 네, 우리 지난해 정말 우리 루다 씨의 후광 덕분에 조회수도 폭발하고 맞아요. 댓글도 폭발했습니다. 저 그쵸? 깜짝 놀랐어요. 거의 어머. 항상 우리 무풀.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풀을 겪고 있다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저희도 좀 너무 기뻤죠? 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무풀보다 악플. 그래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악플? 네. 혹은 리플 선풀? 리플을 한번 읽어보는. 네. 하나오셔서 선풀이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댓글 읽기로 하시죠. 댓글. 그렇죠. 네. 댓글 읽기로 좋아요, 하는 좋아요. 거죠. 댓글 읽기로 네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만 이거 네. 하나 눈에 보여서 네네. 되게 짧은데 재판 판결을 보고 그 뒤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 막 댓글 막 긴데 이건 되게 짧아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와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저도 아까 들었던 생각이 네. 이게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요즘 세상이 뭔가 다 쇼츠 위주로 흘러가고 맞아. 긴 영상은 보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끝에 내용까지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희의 뉘앙스라든지 저희의 뭐 의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거 재판 판결을 보고 그 뒤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보신 거 맞죠? 네네네. 근데 누가 또 그 밑에다가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 영상 보셨으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다 된 것 같거든요. 비슷하게 된 것 같죠? 네. 나는 이거 다 맞춘 것 같은데, 다 맞춘 것 같은데 네. 칭찬해 주려고 그러시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네. 그쵸,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이다. 누가 지더라도 뭐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항소는 하지 않고 그냥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고 그래서 싶다 할 거다란 말은 했어요. 근데 그 2주 안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진스에게 뭔가 역전의 한 방이 있길 기대했지만 역시나 역전의 한 방은 없었다. 가처분처럼 그때 사실 거의 다 낸 게 아닌가. 그 이후로 새로운 특별한 증거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근데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사 소송 같은데 질 것 같으면 사실 상대방과 물밑으로 막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판사님한테 화해 공고를 좀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송 비용도 좀 각자 부담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또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받은 건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뭔가 흔한 경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알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 선고 직전에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제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뭐 공격과 방어 그 증거들이 서로 다 완전 오픈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 소송 대리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약간 패소 가능성이 좀 짙다라고 하면 이제 물밑으로 조정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이제 서로 양측의 주장이 이제 편애하게 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좀 뭔가 하나 굽힐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정은 어려웠고 결국에는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지 이런 입장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받자 약간 이런 마음에서 1심 판결을 받아보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서 보고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뭐 내용을 끝까지 보셨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끝에 나는 분명히 정리를 해서 좀 좋게 얘기를 끝냈는데 앞에 어떤 그런 뉘앙스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끝까지 못 보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실 네. 다 못 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바쁜 현대사회. 영상을 뭐 10분짜리도 다 못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맞아요. 흥미로운 부분 막 넘겼다가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듣고 이제 또 안 보던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끝까지 안 보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이제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댓글들에 대한 내용이 뭔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좀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잘 이야기를 매듭을 지었는데 약간 이런 내용을 약간 곡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네. 저가 맞습니다. 봤던 댓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댓글 중에 제가 본 거는 마치 뉴진스 주장이 사실인데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했다. 그런 말씀 같이 들리네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뉴진스 주장은 이렇다. 근데 이거 이미 가처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판결에서도 사실 이기기 어렵다. 근데 그 이유는 전속 계약에 대한 부분이 뭐 신뢰관계 파탄인데 신뢰관계 파탄에서 주장하는 게 요러요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긴 그렇다라는 사실 간단하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나 뭐 어도 측 주장은 왜 말 안 해주냐 이런 그쪽 이제 주장이 뭐 빠졌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미니지나 뉴진스 쪽 주장을 편향되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 댓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공격적이지 않게 진행을 하다 보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고 온화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다 보니 그렇죠. 듣는 입장에서는 왜 편들지라고 들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일단은 뭐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진스를 공격한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떻게 좀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너네가 너무 잘못됐어라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당장 돌아가 이런 거. 약간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내용은 같았는데 약간 톤이 문제였을까?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적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모두가 공격하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의견 다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나 어두워 쪽 주장은 그러니까 원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원고의 주장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이제 반박을 하는 거니까 하이브나 어두워는 이거 전속 계약 파탄 아니야라고 일단 반박하는 입장인 거고 사실 이거는 전속 계약 파탄이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핵심을 두었던 것 같고 저희로.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고 전속 파탄이 아니야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그냥 사실은 전속 계약 파탄이 아니야 그거는 뭐 파탄은 아니죠 그 신뢰관계 파탄이 아니야라는 부분에서 뭐 이것저것 주장한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온 거고 가처분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거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주장의 내용의 균형에 있어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뉴진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 정도도 설명을 해야 눈치를 까시는 건가? 너무 F적 감성으로 접근을 하시네. 네, F 맞습니다. F는 네, 맞지만 F는 맞습니다. 이건 F와 T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는데 이게 F와 T로 이야기가 나눠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이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너무 그냥 너네 돈 벌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되길래 아니 꼭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이야기인데 뭐 반대 의견은 얼마나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단정 짓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제가 단정을 좀 안 짓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조금 뭐랄까 걸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그 가로의 주어는 미니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뉴진스가 아니라 미니진이 돈 벌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미니진 돈 벌려고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돈을 벌었나요?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모르겠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고 오히려 너무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약간 저희 생각이기도 했고 해서 뉴진스의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나가는 거라고만 보기에는 계약상 내용이 너무 명백하게 있어서 사실은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 미니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초반에 유진스의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유진스 그렇죠, 측에. 그렇죠. 그런 여론이 쭉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유진스가 승소했다. 그랬으면 뭐 돈 벌려고 나가는 이런 게 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촬영을 당시만 해도 여론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여론이 많이 유진스의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고 또 가처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본안 소송도 예측이 가능한 그 상태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돈 때문에 나간 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의리를 쫓아 나간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참 보면서 재밌는 게 욕은 없네요. 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 채널에선 욕이 종종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꾸 댓글 쓴 게 지워지네요. 그거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그래 이거 얘기는 해야 돼. 이거 밈인가요? 나 일단은 궁금해. 저희한테 그래요? 그런 권한이 없죠. 일단 저희한테 권한 치우는 게 댓글 지우고 싶어요. 저는 방법을 몰라요. 자, 댓글을 지운다 안 지운다에 대한 부분이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네. 댓글이 내 댓글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썼는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유튜브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욕이 아니더라도 필터링을 그렇죠. 부정적인 내용들,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내용들, 뭐 이 자식 말하는 거 진짜 웃기네, 뭐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의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이제 저희는 모르죠. 근데 그게 아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검토 중인 댓글로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있거든요. 검토 중인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류를 하는 게 아니라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댓글이 약간 그런 거죠. 댓글 지워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쓴 댓글이 내용이 약간 수상적일 수 있다. 혹은 타인의 여러 가지 신고로 인해서 댓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 명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뭐 괴롭힘 또는 어떤 그런 걸로 신고를 하면 그 댓글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좀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그냥 적어요. 관심 받고 싶어. 댓글이 지워지네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저는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수만 가지의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댓글 하나 달면 끝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댓글 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댓글을 지웠다는 증거도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댓글이 지워졌다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죠. 네. 뭐 댓글을 지워? 글쎄요, 저는 차단을 했으면 차단을 했지 댓글을 지우진 않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PD님도 지우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댓글이 지워졌다면 네네. 일단 내가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네네. 1심 재판부가 계약 파탄 사유를 만들기 위해 소란 피우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는데 딱 반대로 이야기하시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속계약 사실 파탄 전속계약을 파기하는 사유는 없다. 신뢰관계 파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거다. 약간 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일을 더 하면서 뭔가 관계가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그 맥락의 취지가 그렇죠. 일을 더 해라 하면서 이제 계약을 지켜서 그 안에서 뭐 더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 다음에 문제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게 먼저다라는 일단 돈은 어떤 벌어야 된다. 취지 그렇죠. 그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뭔가 가서 야 파탄 사유를 만들어 막 뭔가를 찍어와 뭐 이런 어떤 조언을 저희가 한 것처럼 들어섰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희 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톤이 너무 뭐랄까? 부드러워요?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잘 안 들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래요? 뉘앙스라든지 그 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약간 소리 지르면 그러면 안 되구나. 돼. 돌아가 이렇게 약간 했었으면 아마 이런 댓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강하게 말하더라도 그래도 난 뉴진스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런 댓글이 없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온건했다. 네. 너무 온건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뉴진스 관련해서는 뭐랄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기준이 오늘 이제 18일인데 네네. 오늘 기준으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돌아간다더라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다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하나가 저는 되게 시적절하고 나쁘지 않았던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법률 관련된 분들이고 또 뉴진스를 또 원체 또 제가 또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뭐 저희끼리는 뭐 되게 재밌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댓글을 이 정도로 네. 또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잘 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이번에 오늘은 또 오늘도 역시 루다 씨를 모시고 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도 너무 또 우리 좋아요. 엔터테인먼트 네.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네. 일단 우리가 1번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죠. 그 H.O.T.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네. 아직 시작하기 앞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던 시절에 중학생이었거든요. 제 어떤 기억이 맞으면 어떤요? H.O.T. 때. 네. 네, 기억이 맞으면 아마 중학생 때. H.O.T 해체 사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빠른이라서 고1이요. 그래서 중3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너무 2001년.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 맞아. 근데 그때는 무조건 이게 다 나쁘다,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그래도 저보다 더 어쩜 법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어린 시절 내가 이런 게 너무 감성적이지 않았나 이런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난 그때 대학생에서 술 먹느라 바빠가지고 오케이 별 관심 없었던 것 같아. 오케이. 저는 고등학생인데 친구가 H.O.T 팬이어서 학교 안 나오고 거기 쫓아간다 그래서 H.O.T 팬 아니셨어요? 저는 이따 나올 오케이. 다른 사람 좋아했는데 오케이. H.O.T 팬 아니셨나요? 아, 저는 네, 해체할 때 그렇죠. 그 당시에. 당시에 네. 해체할 때 별로 딱히? 기억이 없어요. 네. 제가. 역시 술 이게- 먹고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아니었고. 우리 진짜 다 달랐네. 고등학생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 공부하느라. 공부하느라. 공부하느라 고3. 제가 이런 연예계 소식에 그런 그런 걸- 빠릿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저는 진짜 하루 종일 TV를 달고 살았던 놈이라서 너무 충격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셨나 해서 한번 근데 여쭤봤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 막 팬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고 맞아요. 그랬던 그랬었죠. 것 같고 저희 그래요? 집이 이제 그랬어요. 여의도였는데 H.O.T. 그 방송국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그죠. 막 팬들 막 몰려오고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것 보고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 H.O.T. 그 팬덤 문화가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절, 네네네. 그 90년대 법과 충돌했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 궁금한 게 이때 90년대 아이돌의 그 법률 체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고 계약서가 있긴 했나요? 했죠.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정도야? 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 뭐 우와. 십몇 년씩 그랬을 계약하는 것 것도 같아요. 기본이고.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이제 뭐 시작된 걸로 치면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그렇죠, 이때부터 그렇죠. 이제 네. 막 조금 그룹이라든지 그렇죠, 전문적인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진짜 그다음에 그 어쨌든 가수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사실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그때 시작인데 맞아.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사실 개인의 가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 매니지먼트를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다든지 맞아. 김한선 맞아. 그 김한선 씨도 가수도 그랬어요. 네. 맞아. 이모가가 이모가. 매니저였던 것처럼 매니저 한 그 명이 붙어서. 전시대는 다 가족 그냥 개인 경영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계약서 없이 그냥 이모니까 그냥 그렇겠죠. 뭐 완선아 그렇겠죠. 우리 나가야 돼 하고 그렇죠. 그냥 그런 도와주는 식이었을까? 거였겠죠. 그냥 막 그런 도와주는데 식이었을까? 돈도 도와주고 돈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랬었을까? 또 그런 이제 식이었지 아이돌이라는 게 없었죠. 아, 그러니까. 90년대에는 한국 아이돌 산업이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제 90년대 성장한 시기죠. 예. 뭐 H.O.T.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잭스키스, 뭐 핑클, 또 S.E.S. 맞아요. 그렇죠. 1세대 아이돌들이 등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렇죠? 일단 표준 계약서가 근데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법적으로는 완전 사각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라는 썰까지도 있을 정도로 네. 그냥 그래서 뭐 연습생을 보호하는 장치 그런 것도 없었고, 전혀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뭐 기획사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연습생도 사실은 그 모수 자체가 적었을 거고 맞아요. 야 이건 혜택이야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리고 크고 제가 들은 썰로는 그 예전에 이제 뭐 어디야 그 영턱스 클럽에 그 한번 멤버가 바뀌고 타인이라는 곡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집 들어갈 때 그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네네네네. 아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 한 분 계시는데 임성은 씨가 나가고 네.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분도 연습생이었는데 뭐 어떤 이런 연습생이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야. 맞아. 그러다가
준호 형이야. 그러면 야 너 준호 형 밑으로 한번 가볼래? 그냥 이런 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름아름.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러니까 너랑 뭐를 하려면 그래도 뭐 이렇게 루다 형 허락 받아야 되고, 약간 그리고 내가 너를 허락해줘야 너도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것 지금 듣고 생각난 네. 건데 가수 비님도 어딘가에서 이제 연습생이었을 때 그 뭐 형인지 뭔지 그 네. 분이 어디 그러니까 JYP한테 가보라는 거죠. 어디 가서 한번 가봐라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박진영 JYP 눈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도 사실은 팬클럽이라는 그룹에 아마 비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 그룹에 이렇게 있다가,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소유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거, 너는 내 동생. 그다음에 너 그래? 그러면은 형이 요즘에 바쁘니까 그럼 너 저 누나한테 가봐.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약간 이런 형태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정도로 이게 그쵸, 옛날이니까. 굉장히 전혀 뭐 인권 뭐 이런 거 그리고 보장 나서 이런 거 1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약간 체계가 그래도 갖춰진 게 그래도 좀 어쨌든 SM이라든지 기획사 위주의 이제 구조로 바뀌면서 뭔가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는 생기지 않았을까? 계약서가 어느 정도는 생긴 거죠 이제. 아마 H.O.T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 조건이 달라서 맞아요. 해체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약이라는 게 뭐가 있긴 있었나 보죠. 이제 뭐 지금 같은 계약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처음에 원래 그룹 같은 걸 결성을 할 때, 물론 이게 옛날이니까 계약 조건을 이렇게 5명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로 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거 그냥 회사 마음인가?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오히려 들어온 시기가 네. 다를 수가 그렇죠. 있고, 왜냐면 연습생일 때 일단 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얘네를 묶어서 H.O.T로 시작은 하는데 이미 그 전 단계에 너는 이미 너는 10월에 들어왔고 너는 뭐 재작년에 들어왔고 뭔가 이게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보태자면은 그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아 역시 처음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 연습생 계약을 하는 친구들이 연습생 계약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습생들이 이제 데뷔조로 준비를 하거나 이제 데뷔를 이제 앞둔 친구들은 이제 전속 계약이라는 계약을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음. 했어요. 근데 뭐 그 개인한테 한두 명한테만 들은 얘기도 다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런 형태로 이제 단계별로의 계약이 조금 있더라. 지금 90년대 얘기다 갑자기 이제 최근으로 들어오지만은 네. 그 아이브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안유진 장원영은 이미 아이즈원으로 데뷔를 한 상태였잖아요. 스타쉽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걔네는 기간이 올해까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두 명은. 근데 나머지 멤버는 2021년에 계서 아직 2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계약을 하니마니 조건이 달라질 건 이런 얘기들이 팬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H.O.T는 동시에 했으니까 계약 기간은 같았을지언정 뭔가 조건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누가 인기가 많을지 알 수가 없었을 뭐, 텐데 그렇죠. 미는 멤버가 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잭스키스도 좀 차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뭐지? H.O.T도 들어온 순서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뭐 누구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맞긴 하네. 그러니까 너가 괜찮아서 너를 데리고 왔어. 올해 처음 데리고 왔는데 너를 데리고 뭘 할지는 모르나 일단 너랑 계약을 하고 너를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너랑 잘 맞아. 근데 얘는 내년에 들어온 애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H.O.T가 5명인데 왜 계약이 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크고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있는 86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뭐 H.O.T 뭐 그 당시 90년대 네. 계약 조건은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아이돌에게 불리한 구조로 뭐 불공정했다라고 요거 알려져 있죠. 네, 요거 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JTL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알죠. 어베러데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노래. 어베러데이. 그 어베러데이. 자, 노래가 어베러데이 한번 불러주세요. 뭐지? 어베러데이. 근데 노래가 좋아. 근데 이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걸? 근데 그 여자가 그 오렌지 전혜빈이랑 같이 또 데뷔를 했어요. 맞아. 그랬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혹시 연습생이셨어요? 그냥 아이돌들을 좋아했어. 많이 그래. 좋아했어. 그러니까 JTL이 이제 뭐냐면 강타랑 문희준을 내비두고 나머지 3명이서 나온 거야. 맞아요. 근데 나왔는데 실은 이 셋이서 아무래도 핵심 멤버가 또 아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그 씬을 진짜 좋아하는데 게릴라 콘서트 옛날에 JTL이 한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장우혁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울어요.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그러더라고요.
너희 이제 H.O.T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핵심 멤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토니도 그 얘기를 받쳐낸 거야. 너희 셋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대요. 근데 JTL로 꽤나 큰 성공을 많이 얻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JTL 1집에 가사 중에 노란하는 아이들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원 인생 뭐 불쌍하지도 않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 한 장을 뭐 앨범을 한 장을 팔면 뭐 10원이니 20원이니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사가 있는 있구나. 노래가 있어요. 노란하는 계약서가 아이들. 있나 보다. 네. 거기 보면은 10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욕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수위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건 그냥 너한테 한 얘기야 그냥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어떤 패기로 쓴 그런 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엊그저께 보니까 짠한 형 그 신동엽 하는 프로그램에 H.O.T 선배님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수만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다섯 명이서 다. 맞아요. 그래서 장우혁이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되게 아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어린 시절에 뭔가 오해라든지 패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내 10원 20원 얘기는 이건 진짜였을 테니까 숫자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뭐 진짜 한 장 팔면 10원이다 20원이다. 네. 앨범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봤자 10원, 20원이면 아이고. 저 당시에 정말로 H.O.T 앨범 한 장당 멤버들은 뭐 10원 내지 20원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로. 그때 제 기억에는 CD 같은 거 앨범 하나 한 10,000원? 만 원 정도 맞아요. 했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만 원도 만 원인데 그때 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네, 뭐 한 맞아요. 3, 4, 5만 원 정도는 될 텐데. 그래서 막 무슨 100만 장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팔았어요. 근데 뭐 한 장당 10원 받는다고 치면 100만 장을 팔아도 얼마예요? 1,000만 원?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렇죠? H.O.T 인기에 비하면 사실 큰 그죠. 돈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래서 JTL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H.O.T로 5년 번 돈보다 JTL로 2년 번 돈이 더 많다는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계약서의 중요성.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고 실은 JTL 정도면은 몸집이 크잖아요, 이제. 이미 네, 대형 스타가 아무래도. 된 다음이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낸 앨범이 잘 됐고 한 2집 정도까지 해서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10원, 20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으로는 거의 이제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불가능한 거죠. 자, 지금 그럼요. 표준 네. 계약서가 나왔고 어. 뭐 지금 만약에 이런 계약을 하면 우리 뭐 민법에 그쵸 불공정한 법률 행위 백사조였나요? 104조죠. 104조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뭐 이거는 무효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진짜 이때는 가수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라도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도 하고. 연습생 시절이 막 10대 후반, 10대겠죠. 10대 네네. 후반에 뭐 연예계 경험이 전혀 없는 멤버들 그리고 그렇죠. 뭐 거대 기획사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공정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 그래서 표준계약서 이야기 방금 해주셔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말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JYJ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쵸. 동방신기라는 맞아요. 타이틀 밑에서 똑같은 문제 심지어 3명이 나가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실은 이거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실은 나간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더 많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H.O.T랑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는 약간 그러니까 이야기가 왜냐면 시아준수의 목소리가 어쩌면은 그런 동방신기에 되게 어떤 큰 어떤 지분을 트레이드마크 차지하고 같은, 있었고 김재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JYJ가 저도 어릴 때는 또 그냥 무작정 SM이 나빠라고 어릴 때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JYJ가 만든 표준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어떤 썰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 당시 업계 파장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JYJ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큰 전환점이 되면서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졌죠. 그거를 그러면 만든 게 JYJ의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조언이나 그런 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슈가 그때 되니까 그죠? 제 이제, 기억으로는 계약 기간이 너무 길었다. 13년이었나요? 맞아. 10몇 년 됐다고 보는 것 같아. 너무 길어서 그게 그럼 7년은 누가 정한 거지? 문체부가요. 문체부가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방신기 그 JYJ 그 네. 멤버들이 13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전속 계약이 부당해요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죠?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그 계기가 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전속 계약서를 만든 계기가 됐다. 그럼 우리가 알려져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흐름상 봤을 때 그러면 H.O.T 계약서와 동방신기 계약서가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조금 나아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H.O.T 때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게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쵸. 이제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들이받고 싸웠다라고 볼 수밖에 비슷했던 없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바꿀 요인이 없었거든요. 하긴 뭐 알아서 굴러가던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이걸로 다 거였으니까. 되던 거니까 똑같이 써왔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내밀고 너는 사인해. 수정은 없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도 실은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채널에서 JYJ나 동방신 관련해서 좀 다루면 거기에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여쭤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무슨 화장품 관련해서 무슨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엮여 있고 뭐 누구는 맞아. 뭐 있었다. 돈이 또 어떻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핫한 이슈는 또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이슈다 보니 지금은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의미도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때도 그 이야기는 되게 많았어요. 뭐 배신을 했다. 너네 셋이서 돈 벌려고 SM을 배신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어놔서 그런 게 참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 돈 벌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계약서가 조금만 공정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도 조금 계약서를 세게 썼고 이쪽이 돈 벌 마음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 SM만 그렇게 썼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썼나요? 다 비슷했을 것 그랬을까요? 같아요. 네. 근데 왜 다른 데서 다 문제가 안 비슷할 것 생겼을까? 아마도 SM 출신의 아이돌들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돈을 네. 벌 가능성이 내가 이걸 버리고 나가도 나 이미 인지도 있어라고 결국에 하니까. 돈의 문제니까 사실은. 네. 다른데 그렇게 인기 많은 그룹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 SM 가수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이런 팀은 발자취를 딱딱 그런 건 남겨온 SM이 팀들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H.O.T, 동방신기, 엑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아니 뭐 왜 다른 데는 안 그랬지 생각해 보니까 뭐 Y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의리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서로 그냥 손해 보는 건 손해 보고 형이 이번에 그러면 좀 더 챙겨줄게 약간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넘어갔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성 걸그룹 뭐 이런 여성이 걸그룹이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네. 걸그룹보다 어쨌든 보이 그룹에서 이런 것들이 더 생긴 맞아요. 거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팬덤이 강하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보이 그룹이 가장 탑 인기에다가 그치, 돈도 그치.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그렇죠. 비슷한 예시로 SM은 지금 참백씨라고 이제 또 유닛이 또 있는데 거기도 또 지금 엑소랑 이렇게 좀 이게 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SM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도 뭔가 어떤 그런 게 있나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냥 법대로 할 텐데. 그만큼의 인기가 내가 여기를 나가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럴 그만큼 수도 인기가 있고.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SM에서 어쨌든 맞아. 만들어낸 그룹이 가장 좀 맞아요. 그래도 실패하는 그룹도 없고. 되게 트렌디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룹이 많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래. 모르는 그룹에서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가도 돈 못 버니까. 저는 그게 너무 더 모여야 돼. 뭉쳐서 진짜 막 더 해야 돼. 미쳤다 미쳤어. 잭스키스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근데 약간 좀 불공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대우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은지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네.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은지원이 아무리 무슨 뭐 아무런 그런 걸 안 했다 하더라도 아니 집안 배경이 그게 있는데 아, 그쵸. 얘한테 뭐 바다를 때리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지금 엄청난 그렇잖아. 집안 배경 아이돌 또 하나 데뷔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죠. 시계 하나 있어도 그렇죠. 세 개가 하나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불공정한 게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가난했던 멤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실은 잭스키스 해체할 때 해체하자파가 있고 하지 말자파가 있었대요. 뭐 김재덕이라든지 이제 이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그냥 안 하고 그냥 우리 계속 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파였고 은지원은 아 더는 못하겠다 약간 이런 파였고 약간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뭐 약간 계약 조건의 비대칭까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어떤 잭스키스의 차별이요? 네. 일단 저는 인기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멤버간의 차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결국은 갈라졌다고 들었는데 뒷 배경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네.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덕 씨가 저는 같이 하자는 입장이었다. 왜냐면은 네, 아닌 멤버도 있었다. 왜냐면은 이게 유복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쵸. 지금처럼 약간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SM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기는 하네요. 확실히. 예. 그렇군요. 제일 대표적인 기획사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팀 우리가
H.O.T야. 뭐 4명 핑클이야. 우리 4명이니까. 제가 오늘 제가 할게요. 핑클이야. 이효리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만 계약 기간이 짧은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도 있나요? 합의하에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합의가 된다면? 네. 기획사와 조건이 합의가 서- 된다면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약자면 또 그것도 어렵겠죠. 어렵죠. 그죠? 또 전에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좀 되게 너무 냉정하긴 하던데 내가 기획사가 예.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면 되게 슬프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그 계약 관계 내용은 비밀 유지에 포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게 제일 작은 거를 안다는 것 자체도 약간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연예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맞아요. 연봉에 대해서 아, 서로 그렇죠, 같은 그렇죠. 일을 하고 뭐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다를 연봉 수 차이가 있지. 많이 나고 그 연봉에 대해서 상호간에 직원 상호간에 다 비밀 유지로 이제 되어 있고. 근데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계약 기간 다 다르더라도 H.O.T나 뭐 핑클로 묶으면 이 묶이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뭐 그런 건 또 없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핑클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을 경우에는 네. 핑클로 활동할 때 이거 네. 누구지? 이거 누가 알려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핑클로 버는 돈, 예를 들어 그때 그 미세이 수지 같은 경우에도 수지가 번 돈을 미세이가 돈 다 같이 나눠 가졌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소녀 가장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개인으로 활동한 거는 뭐 따로 뺄지 그것도 그룹으로 같이 정산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든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추가하든 그렇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많이 그룹으로 CF 를 데뷔할 때의 그 계약 같은 게 별도로 또 특약으로 넣던지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쉽지 이렇게 않다. 핑클로 데뷔하더라도 저희가 네. 나중에 인기가 얻으면 네. 성유리는 내가 따로 CF를 찍을 수도 있잖아. 나 혼자. 그렇지. 성유리가 가져야지. 혼자 가질지 나랑 가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세부 조건으로 당연히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계약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근데 근데 여기서 할 말이 막혀버린다. 비밀 유지라서 너가 계약 그거 쉽게 말하는 거죠. 저 계약 기간이 짧아서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 정도는 언론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가? 반대로 나는 계약 기간 짧고 할 만큼 했고 나 인기 많으니까 난 빨리 나가고 싶은데 기획사가 잡을 수도 있는 맞아요. 상황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상황도 그게 많을 수도 지금 있습니다. 장원영 안유진. 왜냐하면 조건 더 좋게 안 해주면 저는 계약